자, 볼까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서 a와 분리값을 받아.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뭘까?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어. 그럼 다시. 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일의 좌칸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일의 최소 좌극한이라는 뭔가 봤더니 일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경우가 없습니다. 경우는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이 문제의 종류는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 어떤 경우냐? 무값이 요 그래프가 좌악한이 더 아래에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감소함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더 오른쪽 것은 우극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최소값은 없습니다. 요 옆에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우측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있어. 근데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함수값에서 나오고 있어. 곧 아래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어. 보여줘진 좌극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좌악에서 최소값 있어야 된다. 여기에 볼 수 있거든. 이쪽에서 나와야 되나? 그지? 그럼 마지막 경우는 어느 경우냐 봤더니 이렇게 있는데 우측 그래프가 붙어서 연속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함수 값이나 정확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요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일 때는 따져줘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맨 중요한 포인트는 1에서 이 좌악한에서 최소값을 그릴 때 그래서
각각에 대한 모순면에다가 찾아서 되는 것만 얘가 네. 그럼 이랬을 때 이 함수가 뭐가 돼? 연속 함수가 돼야 되겠지. 이래서 이 연속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1의 좌극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a와 여기다가 1의 함수가 1 플러스 a가 같아져야 해서 a는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때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했으면 이제는 이 fx가 3을 찾았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거나 아래식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이때는 x값이 1보다 작을 때고 이때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 0부터 2까지 해서 최대값이 구하세요. 맞습니다. 이 최대값은 0에 대한 함수값이거나 0에 대한 함수값이거나 2에 대한 함수값이거나 둘 중에서 계산해서 높은 값을 최대값이 보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F0은 위식에다 집어넣어서 6이라는 값이 나오고 F2는 아래식에다 집어넣어서 7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크기 때문에 M의 값은 7이구나. 그래서 3같이 들어서 값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포인트가 얘가 이게 자, 다음 연습 24페이지 먼저 24페이지에서 안 되는 거 질문 받고 먼저 해결합시다. 없어요? 네. 그럼 25페이지 안 되는 거 없어? 자, 그럼 나가서 24페이지 두 문제씩 1번, 2번 풀고 확인 3번, 4번 풀고 확인 5번, 6번 풀고 확인 눈이 오는다 그때? 걔 옷에 이번 45가 좋아. 일 번 풀었으면은 옆 2번 풀고 1번 못 풀었으면 옆에 푼 학생들 걸 보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1, 2번 다 풀었으면 잠시 대기. 자, 다들 스탑. 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요 fx 대신에 f0이라고 썼지? 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책에다가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맞습니다. 연속이면 함수 값을 극한 값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극한 갖고 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함수 값을 갖다 구해서 그걸 갖다 극한 값으로 취급할 거야. 같으니까. 그래서 연속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함수 값을 극한 값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리미트 x를 갖다가 f0을 그냥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방금 선생님이 한 연속이면 하면은 함수 값을 극한 값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하죠. 됐으면은 3번, 4번.
잠깐 대기. 이거 4번 문제 설명하자. 정렬이가. 해봐.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하는 a 값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fx 자체가 연속일 때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랑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서로 값이 같아서 fx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꺾어 올려서 연속이 되도록 하게 하는 a의 값은 a가 4일 때 둘이 f1의 함수값이 같고, 두 번째 상황이 좀 중요한데, 이게 절대값 fx가 연속이 되게 하라는 거는 그냥 fx가 연속인지 아닌지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f1의 함수값을 아니까 먼저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얘를 x축 절대값을 씌워서 x축으로 대칭을 시키면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1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식에서도 그냥 f1이 1이다를 알면은, 그러니까 f1이 1이면은 절대값 올려줬을 때 이러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f1이 1이다 해서 a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딱 봤을 때 이 값에서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함수랑 그냥 연속이면 3a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 붙였을 때 1이 되니까 이게 1이다 해서 이게 풀마 1이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a 값 4랑 2 나와서 8이 잘했어. 그래서 지금 이 f 함수의 형태를 보면 절대값 씌운 것이 붙으려면 처음부터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붙어 있으면은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붙어 있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떨어져 있지만 접어 올리면 아래쪽 것이 접어 올려서 붙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값이 2를 집어넣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3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3-2가 어디 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2일 때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읽었어? 네. 다음 넘어가서 5번, 6번. 응? 앉아서? 앉아서 풀어.
유창현 설명 한번 들어볼까? 크게. 자. 함수가 fx 플러스 gx랑 fx 마이너스 gs가 모두 전체 디퍼런스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연속에서 연속을 더해야 되니까 EFX가 연속인데 EFX의 연속은 fx가 연속이고 그 방법으로 이 두 개를 뺐을 때 결과로 이 중에서 gx도 연속이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이 되는 저한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A가 fx에서는 0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gs에서 A는 A 제곱이 4가 되어야 되므로 A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면 F와 G가 서로 간에 각각 연속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1에서도 연속, 그 다음에 G는 2에서 연속해서 A 값을 구하면 된다. 이제 6번 문제. 6번 한번 해봐. 번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미분하고 쭉 넘어가면서 문제 풀어봐.
체이가 한번 볼까? 설명 한번 해보고 체이. fx 곱하기 gx가 x 이퀄 2에서 여기라고 해가지고 fx 곱하기 gx를 hx의 큰 함수로 보고요. x는 2에서 연속을 했으니까 x는 2에서 좌극한과 극한 함수값이 같다. 그래가지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i 플러스 8 좌극한이 괄호 아까 저 괄호. 괄호. 네? 괄호. 사랑 이 사이에서 이거 이거 함정 값이 마이너스 i 플러스 8 좌극한 i 마이너스 16 극한이 마이너스 i 플러스 8이므로 i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i 플러스 8이 더해져가지고 a는 2가 나왔습니다. 정의의 첫 번째. 자, 그럼 건빈이 그래프에서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줘. 내보자.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충 이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보다 클 때 이런 불연속인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러면은 gx의 그래프는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해주려면은 연속이 그 0을 지나야 되는 x좌표의 0을 이제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당연히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바로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2010 gx가 마이너스 3, 4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 플러스 4를 이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값을 그럼 주어진 게 지금 gx가 이게 주어졌지? 네. 그럼 2일 때 여기 0 지점을 통과해야 되겠지? 그래서 g2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전부에 곱하면 모든 것이 0이 돼서 됐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미분을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연속인 거 하나만 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극한과 연속을 다 배웠어. 그래서 연속이면 뭘 쓸 수가 있다고 했어? 함수 값을 극한 값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2분 들어갑시다. 자, 미분계수라는 게 있어. 보함수라는 게 있어. 여기서는 먼저 소단원에서는 미분계수가 뭔지를 먼저 배워. 미분계수는 알기 위해서는 평균 변화율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변화 상태인데 보다시피 x 값이 변할 때 y 값도 변하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봅시다. 그랬더니 여기에 x 값이 a에서 b
FP까지 움직이면 그때 F 함수는 FA에서 FB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X가 요점에서 요점까지 변한다 하는 얘기는 이만큼 갔으니까 이것이 X의 증가량이 됩니다. 그에 대응하는 Y의 증가량. 그래서 식을 쓴다면 이렇게 B-A분의 FB-FB 이것이 X가 변할 때 대응하는 Y도 변한다 해서 이것을 평균 변화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그렇다면 이것을 쓰는 게 B 대신에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만큼 더해서 B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갖다 하는 순간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가 B 이렇게도 표현이 돼.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충분한 간격이 떨어져 있어. 이랬을 때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평균 변화율, 평균 대신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자. 이 순간이라는 것은 뭐냐? 극히 짧은 시간에 이동된다. 극히 짧은 시간에. 극히 짧다 보니까 이 순간을 하기 위해서 뭘 써야 돼? 리미트라는 것을 붙여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를 쓴 이유가 이 델타 X를 극히 순간으로다가 무한수만큼 딱 움직였다 이런 뜻이야. 움직이는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히 움직였을 때 공간에서 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돼? 극한 문제가 돼. 그랬을 때는 이 함수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이것을 새로운 함수 gx 함수라는 걸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극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집어넣은 것이 무한수분의 무한수라는 개념이 돼서 분자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순간 이것은 이분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전체로다가 하나를 보면 극한이 되지만 분자 분모를 따로따로 봤을 때는 증가량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이 순간 변화율이 되어요. 그 순간 변화는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분계수다. 이랬을 때 봅시다. 보다시피 이게 정의인데 이건 정의인데 정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델타 X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걸 볼 수 있는 경우가 이 두 가지로 그때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랬을 때 델타 X 봤을 때는 요거 여기가 같은 값이 되면은 이것을 이게 같은 값이 되면 A보다 조금 큰 값에서의 변화율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F'A라고 표시하잖아요. 이것을 정의했어. 그 말은 어떤 X가 A로 갔을 때 함수값의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나 이 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로 쓰니까 이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이 점인데 이 점이 델타가 x가 무한소 극히 작아지는 순간 이 점이 어디로 a를 점점 가까이 가면서 두 점에 대한 계속해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됐는데 나중에 P점에서 옆에 있는 점이다 하면은 뭐가 될까?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기울기는 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있을 수가 없어. 점 하나 반드시 직선은 두 점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만이 기울기가 존재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까이 떨어져 있던 점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P라는 점에 대한 접선은 뭐냐? P 바로 옆에 있는 점과의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점과 직선을 뒀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은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오른쪽. 그럼 왼쪽에 있는 점은 뭐라고?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그럼 우미분계수도 존재할 것이고 좌미분계는 각각 극한 거예요. 왜 우극한 좌극한 극과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그 두 개가 서로 간에 같을 때 뭐라고 해? 극한이 존재한다. 그것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서로 간에 같을 때. 자, 선생님이 내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직선의 기울기야. 기울기는 x분가량분의 y분가량 따지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곧 미분계수입니다. 보다시피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다시 어떤 곡선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점은 우극한, 왼쪽에 있는 건 좌극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면은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함수값도 같아졌다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보면 지금까지. 그런데 기울기는 점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점은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점 이게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이건 있어야 돼. 이 점과 오른쪽에 무지무지 가까이 있는 이 점을 갖다가 생각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라는 거야. 기울기 있겠지? 또 좌측에 있는 것도 하면 직선이 나와. 이것의 기울기도 있어. 이것을 좌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간에 같다는 건 뭐야? 극한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미분 가능이다. 그랬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꺾였어. 절대값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점과 오른쪽에 있는 점은 짱, 왼쪽에 있는 점은 짱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연속은 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면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곡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있어.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는 두 개가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야 돼. 따라서 이것이 일단은 여기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점이 어떻게 만나느냐? 꺾여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나야 돼. 이게 부드럽게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것의 우미분계수랑 직선이 연장선이 돼서
연속에 대한 이 직선과 연장된 이 부분이 돼야 이게 부드럽게 만나지. 자,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를 G 함수라고 하자.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냐. 일단은 마이너스 되니까 어느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그래서 FA하고 GA가 먼저 같아야 돼. 일단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이거 연속은 뭐 이게 꺾여서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야 얼마든지 있어. 근데 이게 부드럽게 만난다는 얘기는 F 프라임 A와 G 프라임 A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두 함수가 만났을 때 미분 가능됩니다. 얘네가 아까 예제 3번에서 좀 막혔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면 연속으로서 만나면은 이것이 부드럽게 만나느냐 아니면은 꺾여서 만나느냐 얼마든지 있지만은 요게 부드럽게 만난다는 뭐냐? 두 점 그 만나는 시점에서의 우미분 직선과 과미분 직선이 서로 간에 일치돼야 돼.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일치가 됐을 때, 한 직선이 됐을 때 이것은 미분 가능이 되는 거죠. 알았어? 이게 미분계에서 들어가는 기본 개념. 문제를 또 들어가 봅시다. 공식은 미분계수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네. 미분계수 공식은 뭐라고? x 증가라는 거네? y 증가. 자, 미분계수 F1은 2래. 네. F1은 2래. 그러면서 요 식이 성립했을 때 1에서 2까지의 변했을 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배우자 이랬어. 일단 나가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주세요. 응? 주요예요. 주세. 이제 예세. 예제. 예세.
자, 그래서 유빈이 설명. 봅시다. 유빈이 설명됐죠? 잠깐만. 채요. 조금. 해봐. 여기서 fx가 연속고 여기서 0을 넣으면 0분의 0꼴이 나와가지고 분자도 0이 나오므로 따라서 넘겨주면 f2가 4가 나오고 f2는 4니까 4에 f2를 넣으면은 이제 미분 예수꼴이 나와가지고 미분 예수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f2 값을 구해놨으므로 이제 x의 값이 1에서 2로 변하니까 평균 변화율은 f2와 f1을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대입해주면은 a가 2가 나오면서 a 더하기 b는 5가 나옵니다. 그때 이해갔어? 네. 자, 그럼 들어가서 책에다가 한번 또 유빈이 푼 걸 다시 한번 봐봐.